자, 오늘 같이 볼 명식은 갑진년, 병인월, 계묘 1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고요. 오늘 옆에 있는 이 사주는 아까 봤던 오늘의 명식, 공부했던 사주 명식이 됩니다. 그래서 같이 비교하면서 공부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공통점, 일간이 개수라고 하는 점, 그 다음에 공통점은 태어난 월령이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개수 일간이 인월에 태어났는데 이렇게 짜여진 사주하고 이렇게 짜여진 사주하고 물론 당연히 똑같지는 않다. 그리고 사주 보는 방식은 항상 일간을 먼저 보고 월령을 본 연후에 나머지 글자들을 살펴본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합니다. 자, 일간 개수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죠? 일간 개수라고 하는 것은 음수라고 했습니다. 음수라고 하는 것, 개수가 음수에 해당이 되는데 비유를 하자면 우로수와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로수. 그래서 우로수라고 하는 것은 이슬 같은, 제가 좋아하는 참이슬 같은 그런 것, 그 다음에 옹달샘 같은 그런 맑고 깨끗한 물입니다. 그래서 개수의 생명은 어디 있다 그랬어요? 청징함에 있다. 맑고 깨끗한 것에 있다. 자, 제가 좋아하는 이슬, 참이슬을 딱 했는데 요즘도 병세척을 잘못하게 되면 그 안에 이물질이 가끔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뭐 회사에서 깨끗하게 한다 하더라도 만에 안에, 천에 안에 약간 실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가끔 병을 땄는데 그 안에 이물질이 있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물질이 있는 거 우리가 그냥 먹습니까? 이거 뻘쩍지근하죠. 그리고 저번에도 우리가 제 친구들하고 밥을 먹으러 갔는데 낙지 그 전골인가 그걸 먹으러 갔는데 머리카락 긴 게 하나가 딱 있는 거예요. 자, 음식도 사람이 먹는 거잖아요. 물도 사람이 먹는 건데 그 안에 이물질, 머리카락 같은 거 있으면 그거 빼고, 물론 그냥 털털한 사람은 빼고 먹을 수 있지만 저 같은 경우 아무 말 안 했는데 같이 먹었던 친구가 주인장을 불러가지고 주인장 잘 보시라, 이렇게 긴 머리가 여기서 나왔는데 이게 어떻게 할 겁니까? 라고 하면 주인장이 그냥 드십시오 하면 그는 이제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바로 요즘은 SNS에 어디 갔더니 머리카락 나왔는데 그냥 먹으라고 하더라. 그러면 바로 문 닫아야 되죠. 그랬더니 이제 주인장이 눈치가 빨라가지고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해서 그냥 다시 바꿔서 먹은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먹고 나서 그런 건 아니고 처음에 머리카락이 바로 보였기 때문에 한 숟가락 국물 먹었는데 그 머리카락이 보여서 이제 바로 교체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우리 뭐 다 먹고 나서 했으면은 그거 바꿔달라고 하기가 좀 많이 미안해서 그냥 재수 없었다고 넘어가는데 초창기라 그렇죠. 하여튼 중요한 건 뭐예요? 먹는 것, 그죠? 뭐 음식이 될 수도 있겠고, 지금 개수 일간을 하지만 이 개수라고 하는 것 특히 사람이 마시는 물과 같은 그런 이슬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얘는 핵심 뭐예요? 맑고 깨끗함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항상,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토가 많아지는 것 별로 좋아하지 않고요. 토가 많은 경우에는 항상 목으로서, 간목으로서 토를 제거해 주어야지만 개수가 탁수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수 특징은 중요한 것, 꼭 요 한 단어만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수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청징함을 겁나게 억수로 좋아한다, 이렇게 적어 두시면 되겠고요. 개수가 인월에 태어난 인월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거 들었던 분은 또 복습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초봄이라고 하는 초춘에 해당이 돼요. 초춘. 하지만 인월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꽃샘추위가 한창이듯이 인월은 아직 뭐예요? 겨울에서 넘어온 지가 아직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춥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인월은 항상 뭐예요? 화로서 조후함이 필요하다. 조후한다는 건 뭐예요? 차가운 기후를 따뜻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수가 인월에 태어났는데 사주가 금수가 많아지게 되면 한습해지기 때문에 오히려 2월 달에도 눈비가 오게 되면 땅이 얼고 물도 어는 그러한 상태가 나타날 수 있겠고, 저 철원지방이라든가 산간지방 가면 아직도 매우 추운 그런 날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월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은 춥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고, 또 인월이라고 하는 것은 목왕절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목왕절이라고 하는 것은 목이 왕하다라고 하는 뜻이 목왕절이에요. 목이 왕한 계절이다라고 해서 목왕절이고요. 목이 왕하면 왕할수록 반대로 수생목하지만 목이 너무 왕하면 왕할수록 반대로 수는 왕해질까요? 약해질까요? 당연히 수는 약해지게 되죠. 그래서 개수 일간이 인월에 태어났을 때 목은 왕하고 수는 약하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가 상관격이긴 하지만 설기태과한 사주, 설기과다한 그런 사주가 된다라고 했고, 좀 더 유식하게 수목 진상
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수목진상관격. 수목진상관격 진짜가 붙은 뭐예요? 일간은 약하고 상관은 왕하다라고 놓고 보는 거에서 중요한 건 약한 일간을 도와주어야지만 설기과다를 면할 수 있겠고, 약한 일간을 도와주어야지만 설기태가함을 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간이 약할 때는 일간을 도와주는 방법, 인성으로 도와주는 방법, 그 다음에 뭐예요? 비견, 겁재로서 도와주는 방법 등이 있는데, 수 입장에서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금을 뜻하는 것이고요. 금에는 청간으로 경금이 있을 수가 있겠고, 지지로 청간으로 신금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지지로 신금이 있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유금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금이로서 일간을 도와주는 것을 이걸 뭐예요? 생조해준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같은 비견겁제로서 도와준다라고 하는 것은 임수, 뭐예요? 개수, 내지는 지지름, 자수, 해수라고 하는 것이고, 그죠? 이런 것이 있으면 이거는 생조는 하는 것이 아니지만, 이거는 생조가 아니라 방신해준다 그래. 방신. 그렇죠? 그래서 일단 일간 약한 것을 도와주는 것은 인성 내지는 이렇게 비견겁제가 있으면 좋은데, 이렇게 진상관격이 되어 있을 때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비견겁제가 있는 것보다는 인성이 있는 것이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인성인 금이 있다라고 하면 약한 개수도 도와주지만 왕한 목도 절제시켜주는 좋은 역할을 하지만, 그죠? 비견겁제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일간을 도와주는 것은 도와주시는 거지만 다시 수생목해서 목이 다시 왕해지는 단점도 있기 때문에 진상관격들, 화토진상관, 토금진상관, 금수진상관, 그 다음에 수목진상관, 목화진상관격들은 대체적으로 비견겁제보다는 인성을 주로 쓰는 것이 좋은데, 두 가지 금수진상관과 목화진상관은 이때는 금이 인성보다는 비견겁제가 있는 것도 나쁘지 않다. 금수진상관은 약간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인성보다는 이때는 비견겁제가 있는데, 요거는 금과 수의 특수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요거는 제가 나중에 금수진상관 할 때 별도로 설명드리는데, 일반론적으로 진상관격들은 비견겁제가 있는 것보다는 인성이 있는 것이 좋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이유는 말씀드렸습니다. 인성은 일간도 생겨지지만 왕한 식신상관도 억제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비견겁제는 일간은 도와주지만 목을 다시 생겨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진상관격들은 인성이 있는 것이 좋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명식은 일단 다 본 것이기 때문에 좀 더 먼저 했던 거 다시 복습하시면 되겠고요. 오늘 이 명식은 똑같이 개수일간이 인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죠. 자, 요거는 잠시 지우고 다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이렇게 지우고, 자, 이렇게 되면 상관격, 수목진상관격이 되는데, 중요한 건 이거는 뭐예요? 인월의 묘를 보고요, 다시 진을 봤어요. 그러면 이거는 인묘진 동방 목국을 형상하게 되죠. 이걸 갖다가 방합이라고 해요. 방합. 그러니까 뭐예요? 인월이 목이 왕한 중에 다시 묘목을 보게 되고 진을 보게 되면 한쪽 방면 인묘진이라고 하는 동방을 갖다가 다 섭렵하게 되니까 목이 왕해져요, 목이 약해져요, 목이 굉장히 왕해지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설기가 굉장히 심한 거예요. 설기가 과다 이렇게 써야 돼요. 이게 그냥 설기 과다 있으면 안 되고, 설기가 이렇게 억수로 겁나게 과다하다 이렇게 써야 되는, 이거 그냥 설기 과다 똑같이 과다한갑다 한데, 이거는 이렇게 억수로 겁나게 이렇게 과다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이 수가 금방 왕목에 의해서 설기가 왕해지게 되면 금방 물이 없어지는 거하고 똑같죠. 나무를 집안에다 화병에다 화초를 갖다가 많이 심어놨는데 물 주게 되면 꽃이 막 필 때는 물을 엄청나게 많이 빨아들이거든요. 그러면 물이 금방 없어지죠. 그러면 물을 계속 보충 해주지 않으면 목도 죽고 물도 없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개수가 인월이 되는데 인묘진 동방을 형성하고, 더더군다나 간목까지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목이 엄청나게 왕한 사주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 이거를 갖다가 종아격으로도 볼 수가 있어요. 종아격은 뭐예요? 일간을 버리고 아라고 하는 것은 나의 식신상관을 아라고 표현해가지고, 이거는 뭐예요? 식상으로 종하는 것을 뭐예요? 식상으로 종격을
종하는 것인데, 종을 하는 것인데, 이거를 갖다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기명종하격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이제 생시에 따라서 종을 할 수 있는지 종을 할 수 없는지는 이제 생시에 따라서 봐야 되는 것이고요. 무조건 여기까지만 놓고 종합격이라고 봐서는 안 되고요. 일간이 매우 약하고 식상은 매우 왕한 중에 그 식상이 뭐예요? 재성까지 생겼기 때문에 이건 설기태가 하더라도 일단 상관 생재로도 볼 수가 있지만 일간이 약해서 그냥 설기태가 한 그런 명식이 되겠고, 한 가지 포인트. 자, 진토를 한번 봐보세요. 진토라고 하는 것은, 자, 개수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진토는 뭐예요? 이건 정관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개수 입장에서 직장도 해당이 되지만 남편도 해당이 되죠. 남편. 그래서 연지에 이렇게 진토가 있는 경우 개수 일간, 이게 만약에 또 여자라고 하면 여명, 곤명이라고 하면 연지에 관성이 있기 때문에 일찍 결혼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관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긴 있는데 임묘진 동방을 형성해서 관성이 매우 약해져 있죠. 그 다음에 다시 목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식상이 왕해가지고 관성을 갖다가 많이 억압하는 그러한 현상이기 때문에 개수 입장에서 관성이 거의 있어도 없는 것 같은, 거의 형해화됐다고 해요. 형해화라고 하는 것은 있는데 마치 없는 것과 같은 그러한 형상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양만 있는데 없는 것과 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상관이 너무 왕하게 되면 뭐예요? 관성을 갖다가 무기력하게 만드는 그러한 특징이 나타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생시를 본다라고 하면 이 생시는 반드시 뭐예요? 약한 개수를 도와주는 생시를 봐야지만 이 사주가 개수가 종하지 않고 그냥 내교로 있을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 사주가 갑인시가 된다, 이거는 저는 종격으로 봐야 돼요. 갑인시가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기명 종합격으로 해서 이거는 종합격, 식신상관으로 종하는 그런 사주가 됩니다. 이 정도면 사주가 굉장히 좋은 사주예요. 종격치고는 물론 진토가 있지만 임묘진 동방목을 형성해가지고 진토가 거의 활동을 못한다라고 하면 이건 기명종합격, 이거는 순격으로 볼 수가 있겠죠. 순수한 종격으로 볼 수가 있겠고, 을묘시가 되더라도 이거는 나쁘지 않은 기명종합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사시가 돼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이거는 종격이 됐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종격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거는 굉장히 안 좋은 사주가 되는 거고요. 무호기미시가 되면 이건 종합격 되지 않습니다. 절대.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그럭저럭 괜찮은 생시, 경신시, 신유시는 굉장히 봤을 때는 금생수해서 좋은 생시로 볼 수가 있겠고요. 개해시 같은 경우에도 나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임자시 같은 경우에도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 사주가 임자시가 된다라고 하면, 임자시 내지는 뭐 개해시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뭐예요? 이거는 종격이 되기가 좀 많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갑인 을묘시 같이 생시에서라도 식상이 들어오게 되면 이거는 일간 개수가 음수이기 때문에 버티지 못하고 종해버리지만, 이렇게 임자시가 된다라고 하면 개수가 자의 뿌리를 두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양수인 임수가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개수가 임수의 의지를 하게 돼. 만약에 이게 같은 수가 온다 하더라도 개해시가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해수가 있다 하더라도 해묘한목하게 되고 음수인 개수가 투출했기 때문에 이거는 목으로 화해서 그냥 기명종합격으로 봐도 큰 문제는 아니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개해시가 돼도 종합격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보는 견해에 따라서는 달리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임자시가 되면 이건 제가 봤을 때는 결코 종합격은 되지 않는다. 이건 그냥 생주할 수 있는 그런 임수를 봤기 때문에 종격은 되지 않는데, 자, 여기서 아까 제가 설명했던 것이 나타나게 돼요. 자, 이렇게 되면 수목진상관격이라고 했죠. 이거 지우고요. 자, 수목진상관격일 때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성이 있어서 생조해 주는 것이 뭐야, 비견겁제로서 방신해 주는 것보다 좋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런 경우가 수로서 약한 일간을 개수를 도와주는 거지만, 결국 이 수라고 하는 것은 일간도 도와주지만 목을 다시 생해 주는 역할을 하게 되겠고요. 또 한 가지, 목이 왕해지면 왕해질수록 뭐예요? 토는 억압을 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개수 자체가 토를 보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손 치더라도 일단 정관인 토라고 하는 것이 약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육친상 뭐예요?
이런 사주들은 직장 생활을 하기보다는 뭘 해야 될까요? 자영업 같은 거 해야 돼요. 프리랜서라든가 자기 일을 해야 됩니다. 직장 생활 같은 거 잘 못하는 그런 사주가 되겠고요. 이렇게 상관이 왕한 사람들은 죽으나 사나 자기 일 내지는 전문 자격증을 따가지고 그렇게 어떻게 사사지직이라든가 뭐 변리사 뭐 이런 특수한 사자 들어가는 직업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상관이 왕해지면 왕해질수록 이 사주는 토가 자꾸 파급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냐면 여자 입장에서 남편성이 자꾸 약해지는 거죠. 근데 이 사주가 남편이 하고 결혼을 하게 되면 또 식상, 아기를 낳게 되잖아요. 그러면 아기를 낳으면 낳을수록 이 여자 입장에서 식상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뭐예요? 그렇죠. 식상 하나씩 더 생기는 것과 같기 때문에 관성이 자꾸 약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식상이 왕한 사주, 특히 여자가 식상이 너무 왕하게 되면 그 왕한 식상은 관성을 자꾸 억압을 하기 때문에 자꾸 남편하고의 관계가 좀 멀어질 수가 있는 그런 단점이 있는 겁니다. 만약에 남편 되는 사람이 돈도 잘 벌어오고 뭐 굉장히 사이가 돈독하고 그렇다라고 하면 남편 되시는 분이 몸이 좀 약해가지고 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고, 만약에 몸이 건강하다라고 하면 이 남편이 이 여자 마음이 잘 듣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여자가 내치려고 하는, 자꾸 좀 마음에 안 들어서 자꾸 각방을 쓴다거나 자꾸 멀어지려고 하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사주 같은 경우에는 남편이 좀 좋은 사람이었던 걸로 보이고, 근데 자꾸 남편이 좀 건강이 좀 많이 안 좋은 그런 사주였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자, 이 사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목화운으로 가게 되면 좋을 것 같지만 꼭 그렇진 않은데 다시 금수향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간 자체를 좀 도와주는 쪽으로 간다 하더라도 결국 수가 왕해지는 것은 일간이 왕해지는 것이고, 일간이 왕해지는 것은 다시 목이 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금수운으로 가게 되면 관성은 어차피 다시 또 약해지기 때문에 좀 남편하고의 관계가 돈독하더라도 그렇게 오래 좀 남편하고의 관계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좋아질 수는 좀 없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사주 같은 경우는 뭐예요?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 있는 것이 문제죠. 인묘진 인월에 동방목을 형성하고 간목이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식상의 왕한 중에 그래도 임자실을 얻어서 개수가 종격을 이루지 않고 내격으로서 수의 도움을 받죠. 그래서 이 사주가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행운상 맞긴 한데, 울로상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맞긴 한데, 결국 금수운으로 가게 되면 나는 사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지만 관성이 너무 무기력해지는 것은 이 사주의 흠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것에 해당이 된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은 이 사주 같은 경우는 직업적인 소견은 뭐예요? 자기 사업, 자기 어떤 프리랜서로서 일을 하는 것이 좋겠고, 남편은 조금 내가 마음에 들면 남편이 좀 몸이 좀 건강치 못하거나 아니면 남편이 나를 싫어한다거나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겠고, 남편이 건강하다라고 하면 내가 자꾸 남편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상황이 주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똑같은 사주라 하더라도 이 사주는 목이 너무 왕해져서 문제가 되는 사주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 사주는 무토가 투출한 것이 큰 문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주에 따라서 관성이 한 사주는 너무 약해져서 문제인 거고, 한 사주는 이 무토가 개수를 갖다가 자꾸 탐합하고 자꾸 매몰시키려고 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이 사주는 관성이 약한 것이 문제고, 이 사주는 관성이 왕한 것이 문제가 된다. 이렇게 반대의 사주라고 보면 되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